반갑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작가 김태현입니다. 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라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이 애니메이션 만화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귀멸의 칼날이라고 넷플릭스 이런 데서 방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보긴 봤었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조금 피가 낭자하는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이 두 명이 오빠랑 여동생이거든요. 만든 회사가 소니인데 오늘 소니를 사례를 들면서 업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영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연말이라서 연초에 이미 경영계획 다 세운 곳도 많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업의 본질, 업의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내가 속한 조직의 주변 생태계가 달라졌던 부분들을 일단 업데이트 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나 개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집중할 뿐이죠. 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민간 영역인지 공공 영역인지 제조업인지 유통업인지 어떤 업인지에 따라 고객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조직 문화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의 본질은 특정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차별점입니다.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업의 본질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삼성그룹의 전 회장님이 당시 호텔업을 하고 있던 사장을 불러서 업의 본질을 물었다고 합니다. 호텔 사장은 당시 서비스업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장님이 다시 생각하고 해보고 보라고 돌려보냅니다. 그 후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거쳐 다음 미팅에서는 호텔의 업은 본질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룹 회장님은 흡족해 하시며 그 본질에 맞게 사업 전략을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의한 업이 이렇듯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산업의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 위주로 최근 많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업의 본질도 비즈니스 컨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기존 호텔 방식이라고 해도 업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맞는 업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부 환경이 변하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강력한 시장 지배자 아마존이 있음에도 코스트코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쇼핑몰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한마디로 본질인 유통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고 제휴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최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 시티카드였나요? 그걸 쓰다가 삼성카드인가 현대카드인가 바뀌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입찰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엄청 입찰에 응모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신 양질의 서비스로 고객 신뢰도를 높였고 직원들의 최저 시급도 인상했습니다. 직원들은 낮은 이직률로 보답했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경영 방식과 문화에는 정형화된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고쳐나가는 거죠. 계속 학습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정형화된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변적인 사항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 듄2의 폴 아트레이데스가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 모래벌레 위에 비로소 올라타죠. 벌레와 함께 멋진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을 가로지는 모습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터닝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기도 했죠. 전자왕국을 버리고 재미왕국이 된 소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X세대라서 대학교 시절 용산 전자상가를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소니와 파나소닉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삼성에서 마이마이라는 제품도 있었죠. 근데 일본 제품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핫한 대학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게임 회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근 빅히트를 쳤던 워크맨의 기업, 가전에서 망한 소니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니가 전자를 버리고 업태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박이 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이 만화죠. 필두로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 등
그룹 매출 절반 이상이 컨텐츠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부흥의 한 축을 이끌었던 소니가 잘 나갈 때는 세계 최강 미국도 위협을 했습니다. 1989년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를 34억 달러,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2002년에는 AT&T로부터 뉴욕의 고층 빌딩을 사들여 소니 아메리카 본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세를 몰아 1990년대 중반 애플 인수도 검토했을 정도로 소니가 일본 전체가 버블 경제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3년 4월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27% 폭락합니다. 그 후 소니는 2009년과 14년 연속 적자를 늪에 계속 빠졌고 2012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인 BB-로 강등하는 치욕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우리가 알던 가전왕국이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강자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와 같은 인기 PC 게임과 드라마를 통해 재기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그룹 회장의 말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업을 재정의하면서 돌파구를 맞은 듯합니다. 일본 전문가인 교수는 소니의 추락은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에서 자신의 영토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미래의 영역인 디지털에서 애플에 밀려나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는 결국 소니만의 미래를 찾았을 때 비로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업에 대한 진지한 이해는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조직 문화만이 이 위기의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